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10시에 취임식을 했었는데 언론인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인사드리는 게 좀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갖도록 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먼저 좀 준비된 자료를 간략히 제가 좀 읽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출입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그동안 시정을 시민들께 전해주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제5기 세종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 행사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오늘 오전 충남 아산에서 삼성 SK 등과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최첨단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설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해서 발표된 금액으로는 총 투자액 8조 원으로 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래 단일 사업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지만 아마 실제 투자 유치 총액을 합쳐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정도의 투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세종은 최첨단 반도체 기판의 글로벌 제조 허브이자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삼성전기의 증설 투자를 위한 인허가 기반 시설, 기업애로 해소 등 투자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오후 1시부터 1시간가량 삼성전기의 김성진 부사장님과 함께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치고 왔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가 이틀 만에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선된 바로 직후 6월 초순부터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업계 전반의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를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전이 지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세종시도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시민들께 취임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 역시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 오늘은 취임 이후 처음 여러분들을 뵙는 거라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결히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사안에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5기 시정의 비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도시에서 이 중앙부처와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비롯한 헌법적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제가 행정수도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제1호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경제 자족 도시 세종 실현을 위한 경제 산업 일자리 비전 및 추진 전략 마련을 제1호 지시 사항으로 같은 날 제2호 지시 사항으로 행정 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 그래서 1호와 2호를 어제 동시에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년이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5기 세종시정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늘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 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쓸모 있는 머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많은 언론인들의 때로는 격려, 때로는 질책을 포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레시안 우리 김규철 기자님. 프레시안 김규철입니다. 삼성전기에서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약 8조 원대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를 위해서도 고마운 일인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저께 29일 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네이버에서 세종에다가 1기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SK는 이와 별개로 이제 이후에 그 다시 15기가 규모 전국에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네이버 AI 데이터 센터 위에 SK에서도 또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삼성전기가 지금 8조라고 하셨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한 기를 구축하는데 약 70조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어차피 네이버는 또 결정이 됐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유치한다면 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네이버가 기존에 그 4만 평 부지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를 여기 구축하려면 약 15만 평 정도가 필요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위치가 도심 가까운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세종시 설립 이래 우리가 받은 투자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됐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한 질문이시긴 한데 준비된 자가 그런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삼성전기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전에 준비돼 있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간을 줄여주고 양을 좀 늘리는 정도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됐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네이버도 어쨌든 지금 네이버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직. 근데 아마 다음번 기자회견을 할 때쯤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제 여유 부지가 있고요. 또 네이버 각 외에도 지금 세종시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지는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제안을 주시는 곳도 있고 제가 가본 적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다 여전히 전력과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100조, 200조 얘기하는데 너무 그거에 휘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좀 속도감, 특히 속도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충청투데이 이성동 기자님이요. 그 삼성전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뭐 확정이 된 거죠. 사실상 뭐 삼성에서도 사실은 이제 디테일이 남았는데 그렇죠. 네. 오늘도 방금 전에 그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것도 원래 잡혀 있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아마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나 정도 하면은 이제 이 얘기는 종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용수하고 아니. 그러면 아니고. 그거는 왜 예, 그러면 용수하고 전력 음. 그리고 폐기물 시설 처리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는지 예, 뭐 환경부나 뭐 수공측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단 명확 산단 운영하는 만큼의 들어가는 만큼의 물이 삼성전기에 다 쏟아부어야 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수 확보 계약하고요. 또 시장께서 이제 국가산단에 지금 많이 이제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공사 마무리해서 공장 착공까지 원래 계획이 2029년 뭐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내에 가능하신 건지 그 삼성전기에 물을 만약에 배분이 된다면 지금 국가산단에 물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덧대서 하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수 국가산단이 이제 계획 용수량이 한 8,8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00톤이면 되게 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양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럼 여기 대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 뭐 미래차나 뭐 이런 것들 제조업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계획된 걸로 알고 코드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8,800톤 갖다가 국가산단에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나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약간 복잡한데 머리가 정리되셨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얘기인데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후속 조치, 그거는 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걸로 지금 말씀하신 용수나 전력 문제 이런 게 다 해소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게 마지막 조치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걸로 염려했던 분들은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빠르게 준비할 예정이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국가산단부지는 지금 사실은 이승동 기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얘기예요.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도 이게 좀 문제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텐데 2018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 정도 확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는 이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사업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제가 지시를 했지만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확보해야 되는 전력과 용수 또 오폐수 처리 그리고 인재 확보까지 시가 약간의 긴급 대책이라는 느낌으로 신속하게 틀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 회의를 다음 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 나갈 건데 다만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부족하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사실은 오늘 발표된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서남권 발표된 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상태예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1기가짜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일 국가산단 공장 하나가 물을 하루에 20만 톤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죠.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금 산자부에서 이 관련한 사안들을 전부 지금 이제 넘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중요한 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최근에 대통령님이 주도해서 기업과 함께 만든 이 투자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총량을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공공, 민간 아니면 또 제3자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전력 같은 경우도 정말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27기가, 28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량을,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총량이고 보통 1기가가 원래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예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건축하는 데만 10년 정도 걸리고 처음 구상해가지고 완공되는데 거의 20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이 새로운 투자 환경 아니면 산업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는
국가도 마련하고 우리 세종시 같은 광역 정부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기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마 글로벌에서 초격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그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급적 우리 100일 정도 시간 동안 일종의 100일 계획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통상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한 정도 그런 국가 산단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규모 제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나 전력의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전망이 되고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겠다 정도까지는 제가 100일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상당 부분 400 정도 될 거로 보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산단을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된 게 39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자 환경이 급변했을 때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좀 우리로서는 좋아진 환경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원형지 개발로 하면은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전문가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종방송 이병기 국장이며.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좀 다른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525 결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못지않게 이제 당선자의 첫 공식 일정에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취임식하기 전에 이른 시간에 자원순환센터의 환경직 근무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굳이 방문하신 의미가 뭔지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그쪽에 대한 보완 추진 사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국가산단 얘기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연서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거 답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원래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발표하다 빼놓고 넘어간 게 있어서 어제 제가 첫 행사로 9시에 취임식 전에 이제 아성 다이소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근데 역시 사람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좀 느꼈는데 원래는 3,500억을 투자해서 700명을 고용하는 물류센터를 짓기로 하셨는데 그 회장님께서 제 취임식에 불어 오시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은 오시는데 이미 투자도 계획이 다 발표가 났는데 기왕이면 새로운 시장과 MOU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고용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고용하는 일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얘기를 하겠다 해서 MOU를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방침이 또 바뀌어서 원래 3,500억에서 5,500억으로 2,000억을 더 투자하고 원래 700명 고용해서 1,000명 고용하는 걸로 나름 적지 않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제 기억에는 단일 물류센터로 1,000명 정도 고용하는 기업이 세종시에 그동안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 어제 아성 다이소 그룹이 저희 세종시를 믿고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제 제가 환경관리원들 계신 센터를 사실은 선거 때 한 4번, 5번 정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아침에 보통 7시 전에 이제 환경관리원들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다른 일정하고 안 겹치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 움직이거든요. 6시 때면 움직이는데 세종시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갈 데가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일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일하는 현장이 많지만 제가 특별하게 환경관리원이나 아니면 운수 종사자,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복지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일환이었고 환경관리원은 어쨌든 우리 시 소속이시니까 제가 찾아뵙는 것도 크게 부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를 갔고요. 거기는 조금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게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여건이 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따로 말씀 좀 드리겠다라고 하고요. 연서면에 제가 선거 과정에 이게 항상 사람은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선거 과정에 국가산업단지의 유력 기업이 유력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늠될 때까지 제가 필요하면 현장에 컨테이너를 두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몇 차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바로 현장에 사무실을 알아봤더니 국가산단 부지는 이미 수용이 돼서 그 안에다 사무실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역시 두면 안 되고 그래서 그 가장 인근에 있는 이제 민간 비어 있는 사무실을 이제 임차를 일단은 당시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개월 임차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저희 시에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봉암에 우리 시 소유의 봉암 출장소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연서면 소속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공간 마침 1층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그 인수위 과정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기왕이면은 어쨌든 이게 시장의 공식 집무실인데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왕에 있으니 우리 시청 건물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기왕이면 좀만 더 빨리 얘기했으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사무실을 안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자로 그 사무실 공간을 이제 개설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거기가 제 집무실이고요. 지금 5층에 여기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머물 때는 그 공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빨리 복귀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임기 4년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저는 오늘이라도 사실은 오늘 정도 투자 규모면은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안 맞으니까 국가산단하고 명확산단하고 근데 저는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도일보 조성교 기자님이요. 예, 그 오늘 이제 그 세종 투자 계획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인재 육성 관련해서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지역 교육이나 지역 청년들도 좀 연계돼 가지고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인수 과정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연서 사무실에서 고대, 홍대, 영상대 그리고 공동 캠퍼스 총장님, 부총장님, 공동 캠퍼스는 그때 이사장님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담당 직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혁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혁신 경제 시스템은 대학과 연계된 기술 기업 그리고 우리 시정부나 이 공공부문 이 3자가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그런 뜻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그러면 대학들은 예를 들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 같은 그룹에서 아주 우수 인재를 육성 내지는 양성 내지는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는 계획만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동체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좋은 기반이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에서 몇 년 뒤부터 이런 식으로 인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당장 대학들이랑 우리랑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빨리 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이 사업에 얼마 주세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각 대학에 있는 인재들이 좋은 진출로를 만드는 길이니까 거기에 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이미 예정돼 있는데 제가 지금 날짜는 모르겠는데 수일 내로 상공회의소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아마 좀 공식화 시킬 거고 이것도 100일 계획 안에 포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다만 오늘 그 삼성 쪽에서 발표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이쪽 세종 사업장도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건데 가급적 우리가 키운 우리 인재들이 우리 세종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고 싶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네. 예, 연합뉴스 양영석 기자님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때 뭐 예상되는 우리 지역의 뭐 효과,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이든 뭐 경제 유발 효과든 뭐 그런 게 좀 잡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물이 아주 주요 전략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되고 있고 벌써. 근데 우리 세종시는 사실 도시 면적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 그 대청댐에서 나오는 물이 유일한 자원인데 우리가 계속 수자원공사든 뭐든 거기만 계속 사실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가령 세종보든 뭐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직 삼성전기 투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나서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략 삼성전기가 예상하는 규모는 있는데 그게 거의 확정된 거고 그대로 이행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기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 물을 단계는 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상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기 쪽에서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걸 밝힐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밝히는 것보다는 투자자가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 문제는 이거는 세종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청댐 충북, 충남, 세종 다 대청댐을 제1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 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대청댐이 그러면 증설을 하면 대청댐이 저수량이 한 26억 톤인가요? 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은 댐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청댐이 예를 들면 공급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더 공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댐의 높이를 높여가지고 저수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청댐 이외의 자원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가. 근데 마지막 그 우리 왜 흔히 세종보를 통해서 뭐 수자원을 확보한다. 이거는 뭐 발상은 가능한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우리도 이미 양화리 그쪽에서 취수장에서 물을 간접 이렇게 취수하는 방식 맞죠? 그 물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호수공원이나 등등에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물의 캐파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분. 죄송합니다. 예, 내일부 김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부 인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이 이제 공석으로 있고요. 공보관실의 주무계장도 이제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언론인과의 소통 창이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시장님들이 취임하시고 나서 비서진하고 공보관실을 가장 빨리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관을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다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농담입니다만 딱 왔는데 공보관이 없다는 걸 알고 이건 누군가의 음모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가 비어 있고 그거를 뭐 인사가 될 때까지 뭐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거는 저를 향한 음모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저는 내정을 좀 한 셈인데 일단은 공보관을 바로 임명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내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다시 대변인 제도를 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광역시도 정도면은 아시겠지만 뉘앙스가 그런 거잖아요. 공보관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아니면 홍보의 성격이 큰 거고 대변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책임의 비중도 높고 시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도 달라요. 그럼 광역시도는 저는 대변인 정도의 위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방형으로 두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재를 조금 단 게 저는 우리 현 시청 직원 중에서도 응모를 하면 좋겠고 민간에서도 응모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언론인 중에서도 그런 업무에 관심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 그러면 다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 같이 응모해서 우리 세종시 40만인 우리 세종 시민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시기는 한 2달 정도 제가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공보관으로 누군가 활동을 할 거고 제도가 다 끝나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선발을 할 텐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프레시안 우리 김기철 기자님. 아까 주제와 다른 얘기라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임식을 하셨는데요. 인수위가 해산이 안 됐어요. 근데 해산이 안 된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백서를 민간 위원들이 하면 되지. 가뜩이나 지금 경제 이쪽이 이제 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막 정신없는데 공무원들이 아직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저기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대략적으로 업무가 정리된 분들은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조례로는 7월 20일까지 인수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7월 10일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수위 과정 이런 절차가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책임지는 시정부가 이제 출발을 할 때 당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된 자료 내지 문서로 만드는 것도 저는 시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게 누적될 때 그 조직이나 그 시정부가 역량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아주 필수적인 분들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지금 현업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예정으로는 7월 10일까지 그럼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주말 생각해 보면 그건 저는 그만큼은 값어치가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CBS 고영석 기자님. 네, 시장님 CBS 고영석입니다. 투자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이
거의 나온 것 같아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 거주 시설 해 뜨는 집 관련해서 그 학대 의심이 있었던 시설 있잖아요. 거기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인수위 시절에 시장님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현재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저께 그 한 분이 좀 입건 예정이라는 결과가 좀 나왔다고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임 시정에서 해당 시설에 내린 그 판단은 가장 낮은 처분 개선 명령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임 시정에서는 재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그 처분 변경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뭐 처분을 좀 세종시에서는 강화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시정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인권 뭐 이런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당선인 신분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시청에 좀 문의해서 조금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시는 이미 한번 처분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사법당국에서 이제 재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선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수사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시청에서 답변이 이제 재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잘못됐으면 뭐 강화를 하든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재수사 결과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랄까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처분 수위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소벤처뉴스 장석장님이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출자 출한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이 아마 공단 이사장님이 임기가 끝나는 거고 내일이 교통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공사를 도시공사하고 분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제가 그 취임사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6월 기준이겠죠.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3%. 현재 흐름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내년엔 거의 사실상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정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도 중에서 그런 정도까지 간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저희 세종시와 관련된 출자 출연 기관 전체의 업무 전체를 재검토를 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하고 있어요. 인수위 때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본청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속 가동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한가,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인력이나 재원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세종시가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내지는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도시교통공사는 제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천명을 했지만 저는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공사로 분리하겠다. 이유는 현재 교통공사도 그런 전문적인 교통기관으로 좀 거듭나지 못한 것 같고,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앞으로 읍면지역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국가산단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어쨌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행정수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건설사업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꼭 필요하고
이미 제가 행안부 차관님께 우리가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거는 이제 제가 취임한 다음 일이니 그때 좀 속도감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인선 얘기는 아직 안 물어보신 거죠? 이제 인선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임기가 곧 종료되는 분들이 있고 또 다가오는 분들이 있고 사적으로 사의를 표한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좋은 취지라도 인위적인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기관들 아니면 해당되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 예. 대전 MBC 박선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BC 박선진입니다. 방금 재정난 말씀하셨는데요. 인수위 과정에서도 계속 이 재정난 문제가 나왔는데 좀 이제 취임 후에 구체적인 좀 정책 방향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걸맞는 재정 구조를 처음에 설계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재정 구조를 갖지 못했는가?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통상적인 시기에 조정한다는 거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런 어떤 국가적 계기 정도 돼야지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만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올해 목표로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기는 멀지 않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발부담금과 같은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표현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환수 조치인지 우리가 정당한 몫을 이제 적당한 방법과 시기에 맞춰서 받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LH 사장님이 공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취임하시면은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LH 본부에 세종 본부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동안에 제가 우리 세종시 또 행복청 LH와 이 문제 그러니까 세종시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집주인인 세종시는 그 이익의 혜택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준다고는 하지만 근데 나중에 줄 거면 미리 주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이제 도시개발공사 등을 설립해 가지고 재원을 확충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게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이냐. 근데 저는 우리가 항상 언론을 통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2030년도까지 지금 이 각종 시설들의 유지 관리비가 뭐 1,몇백억, 500억 얼마가 될 거다라는 이제 뉴스를 보는데 저도 민간인일 때 항상 그걸 보면서 그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를 우리가 조정할 방법은 없나? 우리가 유지 관리비를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틀로 그대로 쓰는 게 능사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예, 근데 그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저는 아마도 적절한 시기에 저희 이제 재정 안정화 TF가 지금 인수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설립이 되겠죠. 그게 아마 발족하는 날쯤 해서 이 문제 전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돈을 걷는 문제 그리고 돈을 쓰는 문제 양쪽 다 보고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몇몇 사람들만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종시정을 지켜봤고 세종시만 본 게 아니라 타시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타시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안 드는데 왜 세종시는 그거를 안 고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제 희망으로는 굉장히 이 공익적 제보에 대한 보상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전문가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예, 됐죠? 오늘 첫날인데 얼굴들이 좀 어두우셔가지고 돈을 8조를 벌어왔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어제 아성다이소가 어쨌든 기존에 투자 약속했던 것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시고 삼성전기도 저희가 원래 협의하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앞으로 일을 임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두 군데가 다 저한테 좀 줬는데 특히 시장이나 적어도 실국장까지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틀 연속 지금 확인하는 일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기조실장님 같은 분들, 특히 우리 국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시민들한테 또 혜택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고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가급적 제가 오랜 세월 아시잖아요.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근데 기자회견을 저는 루틴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 다만 매주 하는 것은 서로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 달은 너무 멀고 그럼 격주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가급적 주제가 없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그냥 빈손으로 그냥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거에서 혹시 제가 답을 못하는 게 있으면 2주 동안 준비해서 그 전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꼭 이걸 발표해야 돼 해서 그거를 부서들이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저한테 궁금하신 거 아니면 시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다 어떻게든 답은 하니까 약간 그렇게 조금 더 열린 느낌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2주 간격으로 주제 없는 기자간담회를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모으셔서 우리 김선호 계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대로 좀 하겠고요. 우리 김선호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너무 몰아치지 마시고 좀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5대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